이런 상황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국가공인정보보호 인증까지 딱 받았는데 바로 다음날 해킹을 당하는 겁니다. 아니, 보안 인증은 받았는데 보안 사고는 계속되는 이 아이러니. 오늘 이 문제에 대해 아주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ISMS는 그냥 건강검진일 뿐이다. 한 언론 기사의 헤드라인인데요. 바로 이 한 문장이 오늘 우리가 할 이야기의 핵심을 그냥 꿰뚫고 있는 거죠. 나라에서 공인해준 인증인데 도대체 왜 해킹조차 막지 못한다는 이런 비판을 받는 걸까요? 화면에 보이는 이 숫자 14%. 이게 과연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잠깐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이 숫자에 바로 문제의 심각성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최근 3년 동안 정부의 보안 인증을 받은 기업 중 무려 14%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 같은 심각한 침해 사고가 터졌다는 뜻입니다. 이건 인증제도가 원래의 목적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점을 파고들기 전에 이 ISMSP 인증이라는데 도대체 뭔지부터 간단하게라도 짚고 넘어가야겠죠. ISMSP라는 건요, 기업이 우리 정보자산이나 고객 개인정보를 잘 지키기 위한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이걸 정부가 심사해서 증명해주는 제도입니다. 아까 기사 제목처럼 기업의 정보보호 체계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디지털 건강검진에 많이들 비유하죠. 근데 건강검진처럼 제대로만 하면 당연히 효과가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절차만 딱 보면 와, 이거 꽤 꼼꼼해 보이는데 싶죠? 신청하고 서류랑 현장 심사 다 받고 문제점 있으면 고치고 최종 심의까지 거쳐서 인증서가 나오기까지 보통 서너 달이 걸리거든요. 이론적으로는 아주 탄탄한 프로세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론과 현실은 좀 달랐습니다. 지금부터 이 제도가 왜 그렇게 구멍이 많았는지 그 핵심적인 한계점들을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획일적인 기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대 통신사든 조그만 쇼핑몰이든 기업 규모나 정부의 중요도랑 상관없이 거의 똑같은 잣대로 평가를 받았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초등학생이랑 대학생한테 똑같은 시험지를 주고 시험 보는 거나 마찬가지죠. 두 번째는요, 서류 위주로 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심사원들이 실제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술적으로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기업이 저희 잘하고 있어요 하고 내민 서류나 증빙 자료만 보고 잘하고 있네요 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실제 보안이 제대로 작동하는지는 확인하기가 어려운 구조였던 거죠. 세 번째 문제점, 사후 관리가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서 대형 해킹 사고가 빵 쳐져도 별다른 조치가 없었고요. 제일 놀라운 건 지금까지 인증이 취소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한 번 받으면 그걸로 끝인 일회용 면죄부나 다름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심사 품질이 좀 들쭉날쭉했습니다. 어떤 기관에서 심사받느냐에 따라 수준이 달라지고 심사원들이 최신 해킹 기술 같은 걸 잘 따라가지 못해서 부실 심사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계속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들을 뜯어고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칼을 빼들었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제도가 어떻게 확 바뀌는지 그 강화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 바로 이겁니다. 기존의 그 획일적인 기준을 버리고요. 위험도에 따라서 3단계로 인증 등급을 나눕니다. 특히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통신사나 데이터 센터 같은 고위험 기업들은 아주 깐깐한 강화 등급을 새로 만들어서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이 강화 인증을 받으려면 기준이 훨씬 까다로워져요. 예를 들면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 CISO를 CEO 바로 밑에 임원으로 둬야 하고요. 또 자동화된 도구로 모든 시스템 자산을 식별하고 사용자 인증 방식도 상황에 따라 바뀌는 적응형 인증 같은 아주 높은 수준의 기술들을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기준 자체가 엄청나게 빡빡해지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데 바로 심사 방식이 완전히 바뀐다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서류만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심사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보안 시스템이 진짜로 작동하는지 시연해보세요 라고 요구하고 기술적인 테스트까지 하는 현장 실증 방식으로 탈바꿈합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확 와닿으실 텐데요. 가령 퇴직자 계정관리 항목을 심사할 때 예전에는 그냥 관련 규정 문서만 쓱 봤다면 이젠 다릅니다. 심사원이 직접 테스트 계정 하나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사람이 퇴사했다고 칩시다. 지금 바로 계정 접근 막아보세요. 이렇게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심사는 말 그대로 여러 기업의 검증 장치를 두는 셈이에요. 본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핵심 항목부터 미리 점검해서 부실한 기업은 걸러내고요. 기술 전문가가 직접 모의 해킹 같은 기술 심사도 하고 중요한 프로세스는 현장에서 직접 시연까지 시켜보는 거죠. 사후 관리, 이것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인증은 한 번 받고 끝나는 이벤트가 아니에요. 상시적으로 보안 수준을 모니터링하고 만약 사고가 터지면 더 엄격한 특별 관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 심각한 결함이 발견되거나 법을 어기면 진짜로 인증이 취소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대대적인 수술을 거친 ISMS-P 제도. 과연 이제는 우리의 소중한 정보를 지켜주는 튼튼한 보안 방패가 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이번 개편의 진짜 목표는 ISMS-P를 그냥 서류 작업용 체크리스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사이버 위협을 막아내는 살아있는 방어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규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진짜 보안을 강화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겠다는 거죠. 하지만 공격자들의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똑똑해지고 있잖아요. 과연 이렇게 바뀐 제도가 앞으로 쏟아져 나올 새로운 위협들을 막아낼 만큼 충분히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가 계속 지켜봐야 할 겁니다.